안녕하세요. 뷰티용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기계냐 손이냐, 기계 관리, 그다음에 수기 관리,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게 나을까, 어떤 게 좋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저의 이건 지극히 경험과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을 뭐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뷰티용 쌤이잖아요. 네. 제가 해보니까 많은 기계들이 있었어요. 제가 피부관리사로 그래도 한 20년 넘게 살아왔죠. 제대로 살았죠. 20년 넘게. 근데 그 사이에 많은 기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트렌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수기요법도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 피부관리사라는 직업을 만났을 때는, 저는 맨 처음에 배운 마사지가 스포츠 마사지였어요. 제가 체육학과 출신인 거는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학번이 92학번, 92학번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올림픽이 막 끝나면서, 올림픽이 끝나고 체육학과에서 스포츠 마사지라는 거를 이렇게 좀 약간 붐처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 스포츠 마사지를 배웠었어요. 알게 되고. 근데 이제 마사지를 배우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마사지에 약간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러셨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저도 마사지 관심을 좀 가졌었고, 그래서 이제 스포츠 마사지를 먼저 배우고, 뭐 또 수지침도 조금 배우고, 사람 몸에 대해서, 원래 체육학과가 그렇잖아요. 사람 몸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하면 학문인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된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피부관리사까지 됐는데, 저희 때는 기계가 그렇게 많은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품과 손, 거의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피부관리사로 일을 할 때는 그 경락 마사지,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잖아요. 경락 마사지는 아프다, 멍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도 물론 예전에는 막 주먹 이렇게 막 쥐고 막 이렇게 마사지를 했었거든요. 멍들게, 세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트렌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를 좀 어떻게 누가 이렇게 꾹꾹 이게 눌러주고 막 이렇게 주물러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은 또 트렌드가 살짝 바뀌어서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힐링하고 싶다, 샵에 오면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요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로마 테라피를 했잖아요. 잘한 것 같아요. 네, 트렌드에 맞아요. 좋은 향기를 맡으면 좋은 기분이 좋아지고, 또 몸도 피부도 편안해진다는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저는 기계 관리도 많이 해봤고, 수기 관리도 많이 했는데요. 수기로 관리한다는 거는 너무 힘들다. 경락 같은 경우 그래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많이들 중간에 막 손목도 아프고, 저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도 아프고 이렇게도 아프고 막 이렇게 근막 뭐 건염인가? 하여튼 염증이 여기 생겨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막 그런 주먹 쥐고 하는 뭐 마사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유르베다라는 마사지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유럽식 아유르베다를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림프 마사지를 또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를 편안하게 풀어주는 그런 마사지들을 많이 접하게 됐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잠들게 하는,
사람이 마사지 받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요.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기계가 좋다, 뭐 손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계가 할 수 없는 걸 손이 하고 또 손이 할 수 없는 걸 기계가 하죠. 한쪽으로만 의존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손이 하는 역할은 기계가 따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배가 아팠을 때, 어릴 때 배가 아프면 엄마가 와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고 문질러 주시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요. 그러면 이 손에는 사람의 기가 있고 또 기가 나가잖아요. 장풍 쏘시는 거 아시죠? 그 기가 나가. 기가 나가면서 사람의 감정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 몸을 만지다 보면, 아, 이 부분이 약간 불편하겠구나, 이 부분이 약간 뭉쳐 있구나, 이게 감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거는 어떻게 교육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자꾸만 사람 몸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만의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손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손을 기계화 시킬 수가 없어. 그런 감정을, 우리 요새 AI 많이 있잖아요. AI한테 사람의 감정을 넣을 수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계 관리에 의존을 요새는 많이들 하시나 봐요. 저희가 이제 수강생들이 오시거나,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은 손님들도 말씀을 하세요. 손으로 만져주는 관리실이 좀 드물어졌다,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를 많이 쓰실 거면 피부과에 있는 기계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의료기를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피부과에 있는 기계를 따라가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기계가 피부관리실에 있어도. 그래서 손을 항상 병행을 하고, 저는 이제 휴식 같은 피부 관리를 좀 추구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이 손님의 스트레스와 또 우울한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좀 해소시켜 줄 수 있고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그걸 제가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손님들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긴장 상태, 이런 거를 제 손으로 좀 감지하고 이걸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피부관리사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기계로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기계가, 저는 기계를 저도 많이 썼지만 예전에 안 써본 기계 없죠. 트렌드에 따라 다 썼죠. 써봤는데 기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피부는 반투과막이기 때문에 이 피부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그거는 이제 기계밖에 없잖아요.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 초음파, 요거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앰플이나 피부 장벽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때 이제 침투시키는, 어떤 물질을 침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기계밖에 할 수 없죠. 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병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기계 관리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네, 제가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계 관리를 해서 얼굴이 쫙 올라가고 이러면 정말 좋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봤어요. 울세라도 해보고, 리프팅 초음파, 울세라 다 있잖아요. 근데 하면은 이렇게 효과 봐요. 근데 이거 다시 내려오거든요. 중력을 어떻게 거슬러요. 그리고 영원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세포가 살아났다 또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생활 습관을 고쳐야죠. 저는 그렇다 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술도 나의 노력이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잠을 안 자. 피부 관리 너무 열심히 받았어. 잠을 못 자. 근데 그럼 피부가 좋아질 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꾸준함. 피부 관리를 하실 거면 꾸준하게 하시는 거 하셔라. 그 다음에 물 마시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음식 먹는 거. 음식을, 저도 예전에는 제가 안 좋은 음식들 정말 많이 먹고 다녔죠. 왜냐면 그 안 좋은 음식들이 맛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 몸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음식들이 독으로 돌아와요. 독소로.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내가 먹은 건 다 내가 된다라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만 가려 먹으려고 하고 있고, 또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생각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또 젊음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이 맞지 않을까요? 저는 뭐 제가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뭐 뛰어난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언제나 말씀드려요.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해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 많이 계시죠. 비싸고 좋은 기계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기계, 일단 나한테 붙어있는 장착되어 있는 요 기계, 예. 기계 막 손보다 좋은 기계는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냐를 먼저 습득을 하신 뒤에 내가 손이 힘들 때가 있어요. 손으로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약간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계는 약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근데 손은 트렌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트렌드가 어딨어요. 뭐 경락이었다가 뭐 아유르베다였다가 스웨디시였다가 이렇게 뭐 바뀌는 건 있겠지만 우리가 다 기본적인 거는 근육의 결을 따라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는 것처럼 쓰다듬어 주는 거. 그 다음에 엄마가 자식을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주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근육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또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알지 못하면서 몸을 만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피부관리사라면 해부생리학 어렵고 힘든 걸 수 있어요. 근데 해보면 또 재미있어요. 저는 체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때 이제 공부를 했긴 했는데 제가 중국 가서 그 해부를 직접 해보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딱 박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해부를 해봐라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몸을 만지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부관리사 창업 준비하시고 피부관리사로 계속 일을 하실 분들은 해부학에 대한 공부, 또 생리학에 대한 공부를 짬짬이 이렇게 책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저도 유튜브에서 또 컨텐츠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우리 몸의 비밀, 피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계냐 피부냐, 예. 기계냐 손이냐.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또 생각나는 컨텐츠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제가 곧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뷰티용 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